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목 청관론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그 갑갑하고 갑을을 말씀드렸죠. 그거 말씀드릴 때 이제 그 간목이 살아있는 목이냐 사목으로 쓸 거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늘 찍을 갑이 병화를 봤을 때, 갑이 정화를 봤을 때가 그 대표적인 이거를 생목으로 쓸 거냐 사목으로 쓸 거냐의 차이를 구분 짓게 하는 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 먼저 할까요? 간목이 병화를 보면 이게 청룡해수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비조질혈이라고 합니다. 청룡해수라는 말은 푸른 용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라는 뜻인데 그 해바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항상 그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죠. 그래서 그런 목적지가 뚜렷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비조질혈이라는 거는 새가 둥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가문이 번성해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새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간목이 병화를 보고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목에 병화 있고 이 수기는 지지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나무는 땅이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뭐 갑진이라든지 뭐 축이라든지 아니면 회라든지 이런 수기가 받쳐줘야지 이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름 나무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간목이 병화 있고 5월에 났다 이러면 천간에 이 개수가 하나 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불청구루라고 해서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준다라는 뜻이 있고 근데 이 개수가 여기 옆에 있어야지 이 병화 옆에 가서 척신하면 이게 후문차일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 여름이니까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병화 옆에 바로 첩신하지 않고 간목 옆에 이렇게 첩신하는 게 더 기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목입니다. 생목. 살아있는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보통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갑니다. 문화예술, 교육,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일에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이제 5월에 4, 5, 미 여름에 태어나면 이 운이 북방으로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사기가 이 간목을 잘못하면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북방으로 흘러야지. 만약에 조우가 이렇게 개수투가 나지 않고 뭐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이 간목에 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방으로 흘러야 되지. 만약에 남방으로 흐르면 이 사람은 생명을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간목이 병화를 보고 화기가 강하면 운은 북방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 이게 동화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식 낳고 좋아진다. 이 식신이 여자한테는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 낳고 더 좋아지고,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옆에 이게 병신이 이렇게 첩신해갖고 이게 합으로 기반됐을 때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이 병화 봤을 때 했죠. 양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가는 식신을 잘 씁니다. 음가는 상관을 잘 씁니다. 이게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양가는 이게 편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식신은 갑목이 병화 봤을 때 이거 진신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임수가 갑목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병금 보는 것도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음가는 반대로 이 상관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을목이 병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을목이 병화 보면 문화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신금이 임수 보는 것도 금수 쌍창이라고 해서 이게 도세주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식신상관뿐만 아니라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이 경금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화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이게 상관과살이라고 해서 더 기경을 짜고요. 임수도 부토를 봐야지 됩니다. 이 강한 수기가 이 큰 선으로 막아야지, 조그만 기토로 막으면 이 기토 타깁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정관이지만, 명목은 정관이지만 더 이게 급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육친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지,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뭐 편관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갑목하고 정화를 볼까요? 이거는 권시열화라고 합니다. 이게 갑목이 병화 볼 때보다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갑목이 권시열화라는 거는 이 나무가 이 강한 열에 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쓸 수 있는 대들보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다 태워버리는 건지 뭘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볼까요? 이 갑목 입장에서는 정화 보는 거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이 양관은 상관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갑목 입장에서는 이 과다하게 내 설계를 시키기 때문에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가 있어야 이게 갑목이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엄마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온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갑목이 정화보는 거는 엄마가 자식에게 본인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식에게 다 모든 걸 주는 그런 물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갑목이 상관 보는 거를 수제성이 좀 있습니다. 이 상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 천재성을 천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계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이 정화를 봤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겨울에 내 몸을 태워서 이게 사회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봉사자인데, 만약에 여름에 똑같은 여자지만 4월에 태어난
타고난 간목은 이 사람은 미선자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다른 거를 다 이제 막 여름에 뭐 화기가 잔뜩 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옆에 뭐 수기가 많다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조가 일단은 불급했을 때 요거는 미선자다. 나는 내가 다 퍼준다고 하지만 이 4월에 사람들이 뜨거운 거 다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가장한 미선자라고 봅니다. 반대로 정화가 간목 보는 건 좋습니다. 이게 나는 이 강한 땔감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좋지만 반대로 간목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격을 짜는 경우가 이제 기격을 짜기가 힘든데 간목이 정화를 보고 경금인데 정유성이다, 정유월이다 그러면 기격을 짭니다. 왜냐면 이 가을에 이 동양지대를 경금을 이 날카로운 무쇠 같은 도끼를 재련해서 고급진 나무를 다듬는다 이런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격을 짭니다. 이 갑이 병화 볼 때는 살아있는 나무고 이렇게 갑이 정화를 보고 경금을 보고 가을에 태어나면 요거는 삼우월세는 상관가사라는 대들보를 만드는 그런 격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병화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이 북방으로 흘러야 됩니다. 문이 남방으로 흐르면 안 그래도 이게 가다설기 되는 주기가 있는데 남방으로 흘러버리면 신약한 경우에는 이 간목이 다 타가지고 목화성이라고 하거든요. 목이 화를 봐서 다 타버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화성에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모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상관성진인지 목화성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관성진은 기격이고요. 이거는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성진인지 목화성인지 잘 모셔야 되는데 상관성진은 갑이 정화를 보고 술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한 화기가 삼합이 축구는 안 되겠다. 4월 이렇게 하면 이게 강한 인옷을 삼합을 짰죠. 더군다나 여름이면 이 강하게 화기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여기가 다른 글자가 떴다고 하면 요거는 상관성진입니다. 요건 기격입니다. 나를 버리고 이 화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격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강한 화기에 개수 하나 뜨면 이거는 이 불이 활활 타는데 물 한 바가지 부어갖고 이 화기를 더 폭발시키는 이런 목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관성진을 짜는 건지 목화성이를 짜는 건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총명함을 나타내는 그 사주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통 목이 짜는 게 목일간이 짜는 게 목화통명입니다. 이거는 목화통명은 교육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성장시키기 때문에
목화통명이 머리 청명한 사람, 청명한 구조 세 가지 집 중에 하나인데 목일간이 그러니까 간목을목이 하는 게 목화통명. 그 다음에 금일간이 금수장천입니다. 가을 겨울에 금이 이렇게 청명 맑은 물에 씻는다 이런 뜻이 있어갖고 금수상청 요것도 청명이자가 되는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 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가을 겨울에는 이 금이 안 그래도 차가운데 더 차갑기 때문에 이 청명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 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수상간 희경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창성 수충자입니다. 보통 그 문창성은 식신지지를 문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은 사가 문창성입니다. 그다음 저는 병화인데요. 근데 화일간만 이게 재성이 적입니다. 문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임수는 인이 식신이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식신이 문창이고 병정일간만 이게 재성이 문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창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는데 천간으로 이 문창성을 예를 들어서 간목 같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천간에 이 사가 띄워져 이 병화로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이 사람은 천간 내 문창성을 이 천간에 띄워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구조 세 가지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를 알아보려면 이 세 가지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간목하고 무토랑 기토랑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